아,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이나 음성 잘 들리시나요? 네. 확인되시는 분들은 1번이라고 채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국내 증시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좀 흘러갈지 요런 부분들을 얘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7월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업종과 섹터.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바라보는 좀 실적이 좋은, 월등히 좋은 친구들, 탑픽주를 한 2개에서 3종목 정도 얘기를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만약 여건이 허락을 해준다면 업종 내에서 아직 기술적으로도 위치가 낮고 실적이 좋은 기업 요런 친구들도 좀 오늘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3개 위주로 오늘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드릴 거고, 대략적으로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할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지수에 대해서 기술적인 위치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거는 뭐 이동평균선만 설정해 놓으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내용일 텐데 한번 볼게요. 증시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거 전자책을 요거 써야 되나? 잠시만요. 연초 보시면 연초부터 지금 지수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쵸? 고점은 고점대로 높이고 저점은 저점대로 높이면서 계속 올라갔죠. 근데 지금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온 상태입니다. 네, 내려온 상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찍었던 저점 가격 이번 주 금요일이었죠. 2500 코스피 지수고요. 이 친구가 지금 기술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요 자리는 제가 보는 1년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122평선, 그러니까 6개월 이동평균선과 1년 이평선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서 2년 이평선 밑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추세선도 깼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이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저는 이제 앞으로의 증시 전망은 기술적으로 하진 않을 겁니다. 예. 제가 보는 어떤 경제 관점에 대한 뷰에 대해서 그걸 근간을 토대로 좀 얘기를 드릴 거고, 뭐 결국엔 핵심적인 결론부터만 얘기 드리면, 2023년은 종목 장세의 하나입니다. 종목 장세. 예, 종목이 계좌를 다르게 만들고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좋은 기업이 있고, 그죠? 주가가 덜 간 기업도 있는데 이따 제가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코스피 지수가 1년 이평선, 120편 이평선 지지받고 밑꼬리를 달아줬다. 그러니까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이 장기 이평선까지 만약에 크게 이탈했으면, 그리고 다시 한번 지난번 저점이었던 이 가격을 이탈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겠지만, 요때랑 좀 패턴이 비슷해요. 그렇죠? 이렇게 연초부터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가, 그렇죠? 연초부터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가 이 자리가 121 이평선을 지지받는 자리였어요. 그러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흐름도 되게 중요해요. 120 이평선, 1년 이평선을 지지받고 밑꼬리 달아줬는데 다음 주 증시 흐름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1년 이동평균선, 121일 이동평균선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때? 요건 이제 121 이평선과 그렇죠? 121과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정배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6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인데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위치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저점까지 내려가지도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그쵸?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게 요게 좀 핵심적인 걸 되겠네요. 제가 요거를 좀 정리를 해놓을게요. 제가 잠시만요. 메모장을 화면을 바꿔야 되는데 불편하네요. 우선은 요렇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 코스피는 1년 이평선 121 1년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잘 지켜주고 탄탄했던 건 코스닥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채팅창에 쳤던 게 뭐죠? 2023년은 종목 장세입니다. 어떤 거를 뜻하냐면요. 그러니까 달리고 있는 말 타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술적으로 위치가 낮으면서 실적이 좋은 친구들 포트에 잘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더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실적 안 좋고 막 테마로 이런 했던 친구들 잘못 들어가면 진짜 엄청나게 고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사실 이제 저희 회원님들하고 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되게 엇박자가 나서 고생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결론을 내리고는 포기할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따 저도 한번 예시를 이런 거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증시 흐름으로 좀 돌아와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오늘 좀 두서가 없는데 제가 마지막에 강의 말미에 오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추세적인 분위기는 나쁘진 않아요, 코스닥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부터는 뭐 이런 얘기 좀 드렸고 이거겠죠, 지금부터는. 어차피 7월 달에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됩니다. 그죠? 이건 제가 텍스트로 좀 칠게요. 7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이 돼요. 네. 그리고 이걸 이제 9월 달에 연속으로 2회 연속 갈지, 그쵸? 2회 연속으로 갈지. 또는, 한번 쉬고, 다시 한번 경제적인, CPI라든지, PC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9월 달에 쉬고, 아니면 11월 달도 쉬고 가는지, 아니면 11월 달 다시 한번 인상할지,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요, 이미 작년부터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이언트 스텝을 3회 연속 진행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숨가쁘게 금리를 인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룸과 그 여건은 많지 않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물론 당연히 저는 지수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수 예측? 전 그런 거 못해요. 저한테 지수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 그 질문이 저는 훨씬 더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종목만큼은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의 인사이트와 해자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매크로 지표라는 건 여기 계신 회원님들도 돈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나라의 GDP, 경제 성장률과 연결되는 것도 있고요. 그쵸? 그 나라의 내수 시장을 통해서 그 나라의 기업들, 그쵸?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은 국내 내수형 기업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잘해야 돼요. 미용 의료기기 잘 나가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잘 나가잖아요. 다 해외 시장에서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 몇 억이잖아요. 미국 몇 억이잖아요. 인도 몇 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에서 잘하는 기업들 분명하게 많습니다. 중소형 중에서. 대형주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대형주를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지수에 대한 얘기, 그래서 저는 지수를 솔직히 보지 말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수 볼 필요 없다. 결국 기업의 주가는요, 그 기업의 실적이 결정해 줍니다. 실적이라는 건, 제가 얘기하는 건 삼성전자가 7천억 벌었대. 어떤 회사는 이번 분기에 300억 벌었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인가요? 아니면 제가 얘기 드렸던 TNL이라는 기업이 영업이익이 80억입니다. 그럼 TNL 영업이익이 80억 정도 나와요. 일단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TNL이 훨씬 더 좋은 회사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물론 대단한 회사인데요. 제가 어떤 걸 비교하면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타이밍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저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대단한 회사입니다, 진짜. 저도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엄청난, 그죠? 여기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도 얼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뭐가 많을까요? 현대차가 있으니까 자동차 개통 많겠죠, 모빌리티.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거기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도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였다면은 전 지금 타이밍에도 좋은 회사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이 회사 지금 실적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죠?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그때 삼성전자에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죠?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 어떤 이 반도체 D램 가격과 뭐 낸드 플래시 가격에 의해서 주가가 실적이 변동된다는 게 사실 아쉽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런 뭔가 들쭉날쭉하잖아요. 실적 성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적에 대한 규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얘기 드리면 실적의 규모가 절대적 규모가 아니라 실적 성장폭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똑같은 계통에 있는 회사랑 제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 회사를 한번 볼게요. 그래도 좀 약간 현실적인 내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예로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SNS. 요 회사 보게 되면, 요때는 관심 가졌어야 돼요. 근데, 요렇게는 관심 가지면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할게요. 요때, 요렇게 갈 때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요때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근데, 요때 관심 있게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볼게요.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반도체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 회사 주가 흐름이 삼성전자랑 SNS텍이 왜 달랐는지를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올해 보시면 엄청나죠. 요 성장률이 몇 프로 될까요? 그냥 대략적으로 어바웃하게 얘기 드릴게요. 30% 정도 될 겁니다. 요건 몇 프로 될까요? 2배 넘잖아요. 그쵸? 2배 넘고 60억 더 버니까 한 140%가 되겠죠? 성장률이? 회사 성장률이? 근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20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쵸? 우선, 근데, 물론 이제 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차트만 보면 그래도 주가 흐름 보기는 가장 좋으니까요. SNS텍 어떻게 됐나요? 이때가 이 구간을 한번 기억을 저희가 되짚어 보면 이때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작년 하반기부터 물론 올해 이제 한 2분기부터 좋아졌지만 이 친구는 이미 작년 하반기 시작하는 이 초입부터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였는데 장기평선 돌파를 하면서 그대로 주가가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좀 더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 회사 분기 실적만 봐도 힌트가 나왔어요. 요런 기업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회사 영업이익 40억, 35억 했던 회사네? 뭐야, 1분기 때 70억 나왔네? 그러면서 왜 애널리스트는 이 회사에 대한 실적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거기 이제 EUV 장비에 들어가는, 그쵸? 지금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이거예요. 미세화, 그리고 고단화. 이게 뭐냐면요. 그만큼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5나노 이하 할 수 있는 회사 어디밖에 없나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TSMC랑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가 없습니다. 이 두 개밖에 못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고단한 장비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걸 만들려면 EUV가 필요해요. EUV 장비 아시죠? 네덜란드 ASML 이 회사로부터 이 회사는 이제 슈퍼의리잖아요. 그러니까 갑으로부터 돈을 받는 회사인데 제품을 독보적으로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슈퍼의리라는 표현도 하는 회사인데 여기 EUV 장비가 많이 쓰진다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그쵸? 블랭크 마스크 그리고 펠리클 이 회사를 만든 회사가 SNS텍이에요. 조금 더 좀 볼게요. 조금 더 보면 최근에 이 회사는 약간 좀 그렇긴 한데요. 좀 볼게요. 근데 이게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였어요. 보시면 실적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는 뭐 역성장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요 흐름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 친구 주가 흐름도 보게 되면 최근에.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는 분위기는 있었으니까 SNS텍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뭐 그래도 SNS텍 좀 얘기 드렸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제 PNH테크라는 기업이 있어요. 최근에 좀 추세가 꺾이는 국면에 있는데 보시면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많이 올라간 기업들 많겠죠. 저는 뭐 쳐다도 안 봤는데 얘는 별로 못 갔네. 이오테크닉스. 저는 이제 이오테크닉스 좀 좋게 봤는데, 그리고 두산테스나 이런 애들도 좀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 좀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요렇게 좀 눌리는 모습인데,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속에서 전체적인 이 추세만 안 깨면 계속적으로 또 이 추세선에 있는 이 지지선, 지지받으면서 또 올라가지 않을까요? 요런 자리들이 또 매력적인 자리들이 되겠죠. 근데 제가 요 두산테스나라는 기업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두산테스나 기업의 실적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 그러니까 올해 성장은 조금 못할 것 같아요. 역성장인데 요걸 한번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영업이익이 보시면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매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단 한 번도. 예. 올해는 영업이익이 살짝 꺾일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은 뭐 삼성전자도 2분기에 6천억 정도로 이제 사상 최대 반도체 사업부가 적자가 났을 정도로 위험한 상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올라가는 건, 지금이 바닥이다, 앞으로가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이 업황과 분위기, 섹터의 센티멘탈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올해도 이런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했다가 내년에도 이렇게 실적 보여줄 수 있느냐? 저는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제가 좀 반도체를 좋게 보냐면, 우선은 반도체는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EUV 장비 쪽이랑, 그리고 기메모리 반도체, 예, 요런 것 쪽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을 보는 거는 당연히 폴더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OLED 쪽인데, 이렇게 이런 쪽에서 익스포저가 있고 계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에 있는 기업을 투자한다고 하면 지치지 마세요. 전 모아가셔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업들이 또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장기간 좋은 투자를 했을 때 또 큰 수익이 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좋은 기업을 비중을 실어서 수익을 내는 게, 어떤 단기적으로 투자에 들어가서 몇 프로 버는 게 그런 게 더 의미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이제 VIP 회원님들한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결국 이런 거죠. 이럴 때 안 좋은 기업이었지만, 그렇죠? 이 2022년 때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월봉으로 이 회사를 보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몇 프로 올랐을까요? 그렇죠? 6만 원이라고 하면 한 20배 올랐습니다. 20배. 그렇죠? 20배까지 올랐던 회사예요. 근데 이 기간에 삼성전자는 얼마 올랐을까요? 한번 비교 좀 해볼게요. 저도 갑자기 궁금한데, 2016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2021년 1월까지에 대한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때가 다 대부분 고점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실적 성장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왜 얘기를 드리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똑같이 놓고 볼게요. 요때였으니까, 그쵸? 요때였으니까 4배 올랐죠, 4배. 그쵸? 4배 올랐습니다. 대략적으로 5배 올랐습니다. 5배. 이거 500%예요. 제가 얘기 드린 SNS텍은 얼마 올랐을까요? 이거는. 그쵸. 10배, 20배, 20배 정도 올랐죠. 이런 기업을 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까 얘기드린, 이 친구도 한번 보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반도체 OLED 쪽 보게 되면 이런 친구도 좀 보고 싶거든요. 이 친구도 10배는 안 되지만 7, 8배 올랐던 기업이죠. 그리고 제가 메커스, 이 친구도 10배 올랐습니다. 요때 비교해서는 더 올랐죠. 10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5배 정도 올랐네요. 5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얘기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앞으로 흐름이 어떨지 얘기를 좀 드렸고, 그리고 요거 얘기 드릴 거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다시 한번 제가 증시를 정리를 좀 해볼게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 국면에 있다. 조금 더 잘 버텨주고 있다. 이 뜻은 종목 장세가 될 거다. 그쵸? 근데 그 뜻은 경기 침체라는 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인다는 겁니다. 그쵸? 소비 위축이 되겠죠? 그쵸?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소비 위축이 될 거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가처분 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가 변동금리라고 얘기를 드리자면, 내가 냈던 이자가 30만원인데 내가 내는 이자가 50만원으로 올랐어요. 60만원 2배 올랐습니다. 근데 내가 받을 수 있는 월급, 임금 상승률 2배 오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대기업도 연봉 인상률 해봐야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면 금리 인상이 된다는 건 내가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내가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가뜩이나 이로 인해서 경기가 이제 침체가 도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경기 침체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건 뭘까요? 기업이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업이 돈을 못 벌면 뭐가 될까요? 기업들의 이윤의 합은 이퀄 증시합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위축되기 때문에 증시 환경은 당연히 안 좋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증시가 계속적으로 눌리고 있는 겁니다. 시원하게 못 가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 시장에서 제가 얘기 드렸던 지금 전에 실적 성장한 회사만이 유일한 정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업들은 돈을 못 벌겠지만 그 중에서도 분명하게 분계 일학으로 돈을 잘 버는 회사는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렸던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은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딱 요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실적 발표하고 매커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또 어떤 기업이 있었냐면요. 이건 이제 좀 약간 업종이 달라요. 방사한 회사예요. 실적 발표 어떻게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가죠. 1분기 실적 발표하고. 그렇죠. 근데 이때는 방산 섹터도 분위기가 안 좋았던 때였어요. 저도 이번에 1분기 실적주들을 복기를 하면서 진짜 주가라는 게 실적이 선방화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후반화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또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또 얘기 좀 드는 기업 중에 하나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방금 생각났었는데 TIC? 요런 친구들도 계속적으로 원래 모빌리티 섹터 분위기가 너무 좋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실적 잘 나온 애들 일진전기 한번 얘기 좀 드려볼까요? 일진전기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315억, 1분기가 171억 원. 주가가 이 회사 작년에 벌었던 절반 이상을 1분기에 벌었습니다. 대단한 회사죠,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리고 그런 얘기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계속 잘 갔다라는 거에 대해 얘기를 좀 드렸고, 이런 걸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신성 ENG라는 기업인데, 주가가 진짜 작년 9월에 고점을 찍고 한없이 횡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세 번째까지 했었고, 요런 자리들은 되게 중요한 자리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준선을 돌파하면서 지난 저점보다 높게 저점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붙이면 그러면서 주가는 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태양광도 같이 하는 회사예요.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우선은 분기 페이스는 안 좋았어요. 왜냐면 잘 나가다가 이렇게 꼬꾸라졌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실마리를 찾은 거죠. 이 회사가 다시 한번 실적을 회복하면서, 그쵸? 매출액은 30%나, 그러니까 직전 분기 대비해서 30%나 감소했어요. 근데 매출액은 거의 제로였던 게 40억 흑자로 돌아온 거죠. 영업이익이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보게 되면, 재무추이를 좀 볼까요? 40억이면 이 회사 그래도 평타 이상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때가 피크치였죠. 작년 3분기 78억, 2분기 때 102억. 근데 이 회사가 다시 1분기 48억을 찍으면서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얘기 드린 것처럼 매출액은 엄청나게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을 회복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반도체 쪽에 대한 삼성전자 투자가 커질 것이다. 그러면 그 반도체 안에는 굉장한 미세화된 제품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클린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 클린룸을 만드는 회사가 신성이엔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도체 2차전지 클린룸을 만드는 회사이자 태양광 관련된, 제가 알기로는 로스트림을 하는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태양광을 만드는 원재료 회사를 제일 위에는 상위 스트림이라고 하고요. 가운데에 있는 회사를 이제 가운데에 있는 미드 스트림이라고 하고요. 제일 밑에 있는 친구를 이제 로우 스트림이라고 제가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용어가 틀렸으면 말씀해 주세요. 요거는 이제 OCI처럼 이제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그걸 가지고 패널을 만드는 회사,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태양광 만들어진 거를 유지보수하고 관리하고 시스템하고 데이터하는 회사들을 신성ENG, 이런 회사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걸 이제 클린룸 관련된 회사라고 하는데, 한 가지 또 관련된 회사로 볼 것 중에 하나가 이제 K엔솔이었어요. K엔솔. 얘 보면은 엄청 빠르게 요렇게 탁탁 올라갔는데, 거래량도 엄청나게 실렸었고. 요때가 되게 중요한 힌트였어요. 이 거래량 터졌을 때 자리를 안착하면서 그대로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좀 비슷한 회사로는 세보 MEC도 있고요. 그리고 한양 ENG, 이런 회사 좀 있는데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매크로 지표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이코노미스트도 솔직히 못 맞추는 게 시장입니다. 네, 시장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되게 딥하게 공부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딥하게 공부하는 게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지표와 척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느 정도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만 찾아내시면,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한 20%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빠르게 올라오고 회귀하고 언제든지도 탄력성 있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도 많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관심 없어요. 저는 사실은요. 네. 보니까 이런 자리 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 관심 없습니다. 네. 이런 회사도 관심 없습니다. 네. 또 뭐였죠? 광원에너지? 관심 없습니다. 얘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추세 만들 분위기긴 했네요. 네. 근데 관심 없어요. 제가 봤던 애들은 이런 애들이에요. 네, 고인테크. 27,000원짜리, 요런 자리들에서. 네. 그리고, 에이프로. 네, 제가 봤던 애들은 이런 애들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탑머티리얼. 탑머티리얼. 네. 그리고, 피롭틱스. 네. 저는 이런 친구들만 봤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타자를 준비하고 있죠. 그런 다음 타자들을 이제 VIP 회원님들과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피롭투스 먼저 볼게요. 보시면 요런 회사들을 보게 되면, 그쵸, 적자였던 회사가 흑자 전환을 했는데 실적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되게 실적이 들쭉날쭉했는데 작년 3분기입니다. 4분기 때 75, 88억,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하네? 근데 주가도 그거에 화답을 해줬습니다. 그쵸? 와, 신고가 경신했네요. 그쵸? 또 볼까요? A프로. 물론 이제 요때 시세가 나고 요런 친구들은 요런 자리 때까지 올라간다고 좀 봐요. 제 개인적으로 21,350원 요 저거점을 돌파할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왠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전 당연히 실적으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 회사 2년 연속 적자 회사였습니다. 근데 요렇게 작년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을 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1분기 땐 어마어마하게 좋은 실적을 했어요. 2분기 땐 살짝 아쉽긴 하지만 연간으로 놓고 본다면 사상 최대 실적도 예상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한번 재무지표를 보겠습니다. 재무추이지표죠. 연간으로 놓고 보면 그쵸,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내년과 내후년에도 계속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저는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좀 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A프로 코인테크. 그죠? 코인테크도 보게 되면 계속 저점은 추세는 안 깨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계속적으로 42,000원까지 돌파하겠구나 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화면 보게 되면 이거 명확하지 않나요? 요렇게 1000% 성장. 그렇죠? 이건 얼마인가요? 200% 성장, 100% 성장. 그렇죠? 이것도 2배 넘죠? 2배고 3배네요. 3배. 3배 300% 성장. 그렇죠? 연간으로 그거 보면 계속 성장하겠죠. 이런 애들은 주가라는 게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거든요. 예. 이런 흐름들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탑머티리얼도 보시게 되면 요건 이제 컨센이 없는데 요거 하나 볼게요. 요겁니다.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120억인데 40%를 1분기에 벌었어요. 만약에 50, 40, 30, 20 이렇게 걸면 얼마일까요? 140이잖아요. 여기 또 사상 최대 실적 지키는 겁니다. 또 좀 볼까요? 또 이제 제가 조선 섹터에서 좀 봤던 거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저는 제가 봤던 거는 임팩트 있는 것부터 먼저 얘기 드릴게요. 이제 KSP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요때 그죠? 1,900원에서 3,235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6, 70%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요 고점 기준으로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 과연 뭐였을까? 고민을 해보면 요건 것 같아요. 요거. 그렇죠? 화면 보시나? 보시겠다. 이 회사는 요랬던 회사예요. 분기 한 9억 정도 버는 회사? 이번에 17억을 벌어버렸네요. 매출액은 똑같았는데. 그러면서 작년에도 실적 성장을 했는데 요거만큼 17 곱하기 4 한번 해볼까요? 여기 68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50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 회사 몇 프로 성장한 거예요? 30% 성장한 거예요. 여기 70억 지키면 2배 성장한 겁니다. 그쵸? 제가 그래서 실적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몇 프로 성장한 거예요? 영업이익은 15억 늘었어요. 15억. 이게 몇 프로 성장한 거예요? 75% 성장한 겁니다. 75%. 여기 70억이면요? 100% 성장한 거예요. 그쵸? 이런 기업들을 잘 투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얘기를 좀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이 한 2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제가 업종별로 좀 탑픽 종목들 몇 개만 실적과 기술적 위치를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오늘 좀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우선 요렇게 좀 볼게요. 잠시만요. 시장 얘기는 요렇게 드렸고, 종목 장세다. 그쵸? 요거는, 결론은 종목 장세다. 종목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 얘기 드렸겠고, 요거는 제가, 주도도 하나씩만 얘기 드릴게요. 업종 세트는. 요거는 이제 부재업. 요거를 좀 토대로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다 대여섯 종목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조선 섹터 얘기를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풍력 쪽 얘기 드릴 거고요. 조선 플러스 기자재. 그리고 세 번째는 리오프닝도 하나 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화장품 하나 하고요. 다섯 번째는 엔터 하고요. 네. 엔터. 2차전지 쪽으로 하겠습니다, 차라리.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요건 좀 제가 여러 개 뽑아서 드릴게요. 최근에 시세가 한번 났기 때문에. 요렇게만 오늘 얘기 드리면서 탑픽주로 좀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 기자재 쪽에서 제가 보는 친구는 요 친구예요. DK락이라고요.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수소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수소 섹터가 지금 안 가긴 안 갔어요. 한번 순환매를 기대해 볼 타이밍은 됐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도, 제가 요 조선 얘기할 때는 기자재 말고 해운주도 하나 더 같이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 회사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보시면 작년에 이제 114억 정도 나왔는데 45억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90억, 연간으로는 180억 정도가 될 건데, 지금 이 산수의 평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DK락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보자면 좋아요. 지금 딱 위치도. 근데 요 장기평선 부분 11,300원 정도, 그죠? 여기서 손절 5% 잡고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나중에도 기억해야 되니까 저도 여기에 좀 텍스트를 올려놓을게요. 잠시만요. 텍스트 넣고, 요거는 매수가는 대략적으로 11,300원 이하였고요. 손절가는 진입 가격 대비 5%, 마이너스 5%. 먼저 모아서 복사해 놓고, 이렇게 해서 DK락은 좀 얘기를 드렸고, 당연히 실적이 너무 좋고요. 저평가 되어 있기도 하고. 멀티플 좀 볼까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예상되는 PER이 7배 정도 돼요. 근데 이 회사의 평균적인 멀티플을 보게 되면 10배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목표가 계산하는 방법인데, 그냥 편하게 하면 되죠. 여기 EPS에다가 PR 곱하면 그게 목표 주가입니다. 볼까요? 1658에다가 곱하기 전에 멀티플을 8.5배 해볼게요. 14,000원까지 갈 수 있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숙달 될 정도로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 드렸고, 14,000원이면은 딱 제가 얘기 드렸네. 이렇게 우선 가격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드리겠고, 그 조선 섹터 중에 하나 더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해운주도 하나 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세계적인 이제 해운사라고 할 수 있는 머스크에서 운송료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지금 해운주가 안 가는 거는 상하이 컨테이선 운임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벌틱 운임지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똑같은 거 물동량을 날려도 돈을 덜 받으니까 수익성이 안 좋아서 주가가 이렇게 계속 헤맸던 거예요. 근데 뭔가 지금 꿈틀꿈틀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도 저는 지금 9,000원 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000원 이하, 그렇죠? 매수가는 9,000원 이하. 그렇죠? 이거는 제가 그냥 일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제가 해운주, 조선해운, 그래서 DK락과 KS 해운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협력은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SK 오션 플랜트. 보게 되면, 그쵸. 이건 이렇게 딱 봐도 선 3개만 그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죠. 요거 이제 돌파해서 여기에 있어요. 위치했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겠죠. 22,000원. 근데 실적만 잘 나오면 25,000원까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멀티플 한번 볼까요? 올해 실적 기준은 한 20배 정도 되겠네요. 그쵸. 20배 정도면 어떨까요? 비교해 볼 수 있는 회사가 뭐 있을까요? CS인데 이 친구는 올해 기준으로 34배거든요. 상대적으로 저는 얘가 좀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SK 좀 인수가 되면서 이 회사가 원래 전 회사명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마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상강 MNT였네요. 그쵸? 상강 MNT였는데 이제 SK그룹에 인수되면 사명도 변경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 오션 플랜트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실적도 잘 나와요. 근데 CS랜드는 좀 등락폭이 있어요. 근데 뭐 큰 그림을 그려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요렇게 이 분기 되게 좋아지겠네요. 여기 한 400억짜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좋은 혜택으로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재생 에너지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를 얘기 드렸고, 요거는 약간 복불복이긴 한데 회사명 되게 독특하죠. 예, 메스이상이라는 기업인데, 예, 우선 제가 매력을 느꼈던 거는 바닥 찍고 올라가네, 매출액도 계속적으로 커지네. 근데 요 매출액은 이때보다 훨씬 더 많았고 사상 최대 매출액을 보여줬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1분기가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영업이익 순이익이 살짝 좀 빠그라져서 아쉽긴 한데 영업이익률이 정말 높은 회사예요. 이 정도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무슨 회사냐면 보시면 전시 주체 대행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요. 전시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자체 IT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 기업을 접근하고 공부한
이유는 리오프닝 주들이 잘 안 가요. 잘 안 가고 답답하기도 하고 중국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좀 유명한 장소들 가게 되면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결국 이 물꼬는 많이 텄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이전만큼은 이제 슬슬 회복해나가는 관점에서 이런 오프라인 행사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 면에서는 상장되어 있는 메시지상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실적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번 기술적인 위치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와, 주가 흐름이 무섭네요. 네. 무섭긴 무섭고, 주가가 꽤 많이 올랐었네요. 근데 거래량이 지금 엄청나게 터졌어요. 요런 자리들이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요 안에서 막 움직이다가 슈팅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이제 요즘도 한 50원? 그죠? 주가는 50원이야. 이렇게 해서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건 제가 뭐 따로 얘기 드리지 않을게요. 대형주기도 하고 워낙 다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클리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시세 막 출발했기 때문에 클리오 보시면 최대한 2750원 정도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와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는 2500원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 드리겠고, 그리고 2차전지는 모빌리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모빌리티. 2차전지는 좀 약간 리스킹하기, 요건 그냥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을 제가 오늘 좀 관심있게 좀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코리아 FT, 그리고 금요일날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현대공업, 그리고 구형테크, 요런 친구들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금요일날 일제히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세를 무너뜨린 건 하나도 없었고요. 또 뭐 있죠? 현대공업. 그래서 부품 섹터 2분기 때도 현대차, 기아 좋은 실적 낼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화장품. 엔터가 요즘 좀 말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한솔테크닉스, TNT. 그래서 자동차 부품은 현대공업, 코리아 FT.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 네, 쉽지 않은 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50분 되는 시간 정도 진행을 하긴 했는데, 절대 쉬운 장 아니에요. 뭔가 실적이 좋다고 다 가는 장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저한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한다면, 이런 것 중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 쪽, 여기는 기자재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력 변압기 하는 친구들, 그렇죠? 그리고 요런 애들 같이 움직입니다, 항상. 그리고 건설기계 장비,
네, 요런 쪽에서는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는 꼭 담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2차전지 쪽은 뭐 그래도 최대한 싼 것들, 실적이 나와주면서 좀 멀티플이 싼 기업들 좀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유오프닝 쪽은 화장품 실적 잘 나온 애들, 뭐 펌텍코리아, 클리오 정도. 영산업은 이번에 후실적, 이번에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해서 50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두 개 정도 좀 얘기를 드리겠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렇게만 더 이제 얘기 요렇게는 좀 포트에 구성해 놓으세요. 그리고 모빌리티 쪽도 하나 놓으시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부품주가 됐던, 그쵸? 타이어주가 됐던, 네, 요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서 포트를 한 8개 종목으로 사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타이어 쪽만 마저 얘기하고 마무리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타이어는 뭐 딱 3개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넥센 타이어, 금호 타이어인데요. 차트 위치가 다 다르네요. 금호 타이어는 많이 올라오기는 했네요. 근데 넥센 타이어는 올라가다가 조정을 좀 세게 받았고요. 이때 뭐 악재가 있었나? 5월 16일 날요? 잠시만요. 날짜를 5월 16일 날 나올 것 같아요. 신고가 경신하고 바로 별이 없었던 것 같고요. 투매나 뭐 대규모 블록딜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친구들이 지금 보시면 딱 이 자리잖아요. 딱 여기 바닥 만들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속. 저는 넥센 타이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왜냐면 제가 이 친구는 실적이 좋다는 거 확인을 했거든요. 보시면 그쵸? 엄청나죠? 네. 요 최근 3년 동안 못 벌었던 스코어를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넥센 타이어. 그래서 전기차용 타이어가 또 한번 시장을 또 끌어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왜냐면 또 단가가 비쌀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잘 나온 거는 전기차, 그러니까 객단가가 높은, 판가가 높은 차량이 많이 판매되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넥센 타이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얘는 오랜만에 실적을 보는데, 괜찮네요. 그렇죠? 이 친구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 같고, 이 섹터는 고무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안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성장을 했네요. 작년 올해도 성장할 것 같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호 타이어는 이미 시세가 한번 났었습니다. 네. 완전 진짜 오합지졸의 스코어를 보이다가 요렇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올해 사상 최대 실적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흐름은 그냥 금호 타이어가 제일 안 좋긴 한데요. 그래도 이게 좀 그동안 시세에 났던 것 자리들 저항대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들까지 열어놓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한 10% 더 빠지면 한번 관심있게 봐보시고, 그리고 한국엔 타이어는 못 갔었기 때문에 이제 갈 것 같고요. 넥센 타이어도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 가지 하는 종목 중에 하나는 관심있게 한번 주가 트래킹을 해보면서 제 말대로 잘 흘러갈 주실지 이런 것들만 좀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말 동안
일요일 저녁 시간인데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제가 얘기 드린 이 시간 자체에서 10%라도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다고 한다면, 저 또한 또 보람이 되고, 나름 좀 저에게 유익했던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머릿속에 정리도 좀 했고요. 같이 하면서, 앞으로 제가 얘기 드린 이런 쪽 위주로, 그 중에서도 실적 월등히 좋은 친구들 위주로 담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도 많이 올랐어요. 덜 올라간 애들을 찾아야 돼요. 여기 건설기계 장비는 뭐 대창당조 이런 애들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한 55분 좀 넘게 했는데요. 다음에 또 시간 되면 이렇게 주말만에 한 번씩 주간 증시 점검 차원에서 방송도 하고 시간도 자주 가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내일 또 제가 주머니 앱에다가 시장가로 올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딱 30초 뒤에 방송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